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듀얼의 칼날에 원피스의 루피가 태어난다면 어떨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루피랭이 반생을 학교에 찾아가 시노부 미치루와 함께 도마를 처치하고 쿄조로와 무이치로가 다키우타로 남매를 처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의 보자님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전드리고요. 이 가상시라는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잔이 루피 산적단을 치기 위해서 간부들을 모두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타마요. 타마요는 그동안 루피 일행이 했던 모든 사건들을 종정리해보며 이 정도면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루피 역시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제이치는 대규모의 산적들이 온다면 도망가야 되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루피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제이치는 아무리래도 우리 정도의 숫자로 그 많은 산적들을 어떻게 다 상대하겠냐며 움츠러들었지만 유노스케는 오히려 웃으며 내가 다 쓸어버리면 된다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쳤기에 이제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저 멀리에서 무잔 산적단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루피는 저 녀석들을 전부 날려버리면 되는 건가? 라며 몸을 풀기 시작했고 무자는 저 멀리서 루피 일행의 규모를 보고선 이건 힘도 들이지 않고 전부 죽일 수 있겠다며 부하들을 보냈죠. 그렇게 무잔 산적단의 간부인 교코와 한텐구 그리고 새롭게 무잔 밑으로 들어가게 된 가야쿠는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루피에게 돌격했습니다. 제이치는 그의 사뭇 진지한 눈빛이 되더니 곧바로 번개후 병력일섬으로 뛰어들어 수많은 산적들과 오니들을 베어버린 후 카야쿠의 앞에서 멈췄고 카야쿠는 이거 누군가 했더니 미혁이었네? 라며 씩 웃었죠. 카야쿠는 제이치의 스승인 지고로의 검술을 배운 또 다른 이였는데 그는 산적이 된 후 스승에게서 번개후 비기를 얻기 위해 찾아갔다가 그를 살해해버렸기에 제이치는 카야쿠를 원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카야쿠는 제이치에게 설마 지금 나에게 덤벼들으려고 하는 거냐며 너는 스승님 밑에서 함께 검술을 배울 때 나를 단 한 번도 못 이겨보지 않았냐고 비웃었죠. 그런데 그때 제이치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 라고 싸늘하게 말하며 번개업 자세를 잡았고 카야쿠는 그렇게 죽고 싶다면 죽여주지 라며 그 역시 번개업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카야쿠가 먼저 번개업 공격으로 제이치를 공격했는데 제이치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카야쿠의 검술을 전부 다 피해버렸고 카야쿠는 어떻게 네 녀석이 내 검술을 피할 수 있는 거지? 라며 깜짝 놀랐죠. 그때 제이치가 빠르게 나아가 카야쿠의 옆구리를 한 차례 베어버렸고 카야쿠는 그 공격을 눈으로 읽지도 못하고 당했단 것에 설마 내 녀석 혼자 스승님의 비기를 전수받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제이치는 스승님에게 번개호 비기 같은 건 없었어. 그저 하나의 기술을 끊임없이 단련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가장 강한 기술이 된다고 말씀하셨었지 라고 했죠. 카야쿠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집어치워 라고 하며 다시 제이치에게 뛰어들려고 하자 제이치는 혁도의 반점을 발현하며 번개후 병력일섬을 사용했고 그대로 카야쿠의 칼과 함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교코가 이끌고 있던 산적들을 베어버리고 있던 탄지로와 네지코 그때 교코는 항아리에 숨어있다가 탄지로의 뒤를 노리고 수천 개의 마비침을 쐈는데 네이코 역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 그대로 당할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 순간 무이치로가 뛰어와 그 마비침을 전부 다 쳐내버렸고 탄지로는 당신은 누구시죠? 라며 놀랐는데 무이치로는 어떤 남자가 내게 힘을 빌려달라고 고개를 숙이더군. 그가 고개를 숙이며 부탁할 정도의 녀석들이라면 냉철하게 생각해봐도 도와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이야. 이 녀석은 내게 맡겨 라고 했습니다. 교코는 웬 꼬맹이 녀석이 방해를 하냐며 여러 혁기술을 쏟아내 공격을 했지만 무이치로는 반점의 힘을 발현해 상대를 했고 천재적인 실력으로 교코를 압도해버리기 시작했죠. 교코는 자신이 불리해지자 대화를 하려고 했고 너는 귀할대 검사로 보이는데 어째서 산적들을 돕느냐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지금의 귀할대 검사들만의 힘으로는 무잔 산적단을 박살낼 수 없어. 하지만 강한 세력과의 충돌로 약해져가는 지금이라면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니 나는 귀할대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할 뿐이야 라고 하며 그대로 교코에게 뛰어들어 그의 목을 베어버렸죠.
한편 한탱구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이노스케는 여러 마리로 분열해 공격하는 한탱구에게 점점 버거워지는 상태가 되었고, 분명히 근처에 저 녀석의 본체가 있을 텐데 그 녀석을 찾으러 갈 여유가 없다며 부들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나오가 뛰어와 한 분신을 칼로 베어버렸고, 다른 한 마리는 시노부가 날아와 상대를 하기 시작했죠. 이노스케는 너네들은? 이라며 안도와 놀라움이 함께 섞인 말투로 말했고, 시노부는 우리는 동맹이고 저번에 만생을 학교에서 우리를 도와줬으니 당연하잖아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한 마리의 한탱구의 분신이 옆에서 뛰어와 공격을 해왔는데, 그 순간 미치리가 그 분신을 채찍 같은 칼을 휘둘러 날려버렸고, 살짝 쑥스러워하며 사실 저도 왔어요. 저번에 루피씨가 동료로 봐주지 않아줘서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시노부씨가 자신의 사냥단에 들어오게 되면 루피씨가 자주 만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라고 했죠. 그렇게 나비 사냥단의 검사들이 한탱구가 이끌고 온 사냥 무리들을 상대했고, 이노스케는 이 팀에 자신의 예리한 감각으로 한탱구의 본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노스케는 평생을 산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만물의 모든 흐름을 깨우치는 내비신 세계에 빠르게 도달했고, 그 범위는 그 어떤 인간보다 넓었죠. 그렇게 바위 틈새에 숨어있던 한탱구의 본체를 찾아내 그대로 갈갈기 베어버렸고, 그제서야 한탱구의 분신들까지 함께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엄청나게 유명해진 루피와 싸우기 위해 한 걸음에 뛰어온 아카자, 루피는 네 녀석이 저번에 쿄조로가 말했던 그 녀석이냐며 그대로 육탄전으로 부딪히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그 둘의 사이에 화염의 옵 참격이 날아와 갈라섰고, 쿄조로가 그대로 그 둘 사이에 난입을 했습니다. 쿄조로는 루피에게 이 녀석은 내게 맡겨달라고 했고, 루피는 쿄조로가 자신을 도와주러 온 것에 기뻐하며 그에게 아카자를 맡기게 되었죠. 쿄조로는 아카자에게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를 것이라며 엄청난 투기를 발산했고, 아카야는 사실 저번에는 네 혁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찝찝했는데 이번에는 발판한 것 같으니 제대로 죽여주겠다며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쿄조로 아카자는 치열하게 싸우게 되었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쿄조로는 반점을 모두 발현했기에 아카자를 상대로 우위로 싸울 수 있었죠. 아카자의 파괴할 아침은 그의 혈기술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수많은 강자들을 꺾어왔기에 그는 따로 내비신 세계의 반점을 발현하지 않았고, 그보다 상위의 기술인 내비신 세계를 익힌 쿄조로에게는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싸웠고, 아카야는 쿄조로의 빠른 성장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쿄조로는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부잔 사냥단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최강의 기술 연옥을 시연했고, 아카자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때가 온 것을 알았기에 자신에게 가장 큰 기술인 파괴살 종식을 시연해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쿄조로의 칼날이 아카자의 목을 먼저 베어버리며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고, 쿄조로는 조금만 더 타이밍이 아카자 쪽으로 갔더라면 자신이 심장을 꿰뚫려 죽게 되었을 거라며 그를 최대의 호적수로 인정해줬죠. 한편 탄지로의 앞에 나타난 고쿠시부, 그는 부잔 사냥단의 최강의 간부로 최강의 검우라고 불리고 있던 사내였습니다. 탄지로는 탄지로에게 배웠던 기술과 교메에게 훈련받았던 반점들을 사용해 코쿠시보와 맞붙이게 되었고, 코쿠시보는 탄지로의 검술이 예전 산정왕 요리시가 쓰던 검술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죠. 하지만 탄지로 혼자서의 힘으로는 도저히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을 이겨낼 수 없는 상태. 코쿠시보는 자신의 검이 더 우세하다는 것에 역시 요리치가 없는 지금은 내가 최강의 검사다 라며 자아도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나는 굳이 최강의 검사가 될 생각 없어. 그저 난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내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 나와 실력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강한 검사에게 자존심을 세우며 1대1 승부를 할 필요는 없지 라고 했죠. 그 순간 코쿠시보의 뒤쪽에서 교메이가 절퇴를 휘둘러 공격했고, 코쿠시보는 그 괴력에 쭉 밀려났습니다. 그러자 네이코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혈기술 폭주를 시전해 코쿠시보의 몸을 데워버리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네가 최강의 기술을 가졌다면 나는 최강의 동료들을 가졌다 라고 하며 뛰어들었죠. 그렇게 네이코의 폭혈이 코쿠시보의 내비친 세계를 마비시키고 교메이의 묵직한 한 방이 몸을 날려버리자 탄지로가 헤어올 시전에 그대로 코쿠시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한편 루피는 지금껏 만나온 많은 인연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부잔의 앞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부잔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었죠.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촉수들을 쏟아내며 루피를 공격했고, 루피는 모든 반점을 발현한 후에 그 촉수들보다 빠르게 고무고무 총난타를 날려 무잔의 온몸을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잔은 지금껏 오니를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세력만 잔뜩 기어왔을 뿐 실제적으로 본인이 강한 이들과 싸워본 적은 많이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신체 인형 하나만큼은 최고였기에 루피의 혁돌 닮은 주먹에도 버텨냈고 10대 맞고 한 대씩만 공격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루피보다 체력적으로 우위에 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루피에게 많이 맞았다 보니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무잔, 내가 푸른 피 하나만 빠르게 손에 넣었다면 니까 사적들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됐을 거라며 이를 갈았죠. 그런데 그때 타마요가 그쪽으로 슥 걸어나와 푸른 피 하나를 그렇게 손에 얻고 싶나요 무잔? 이라고 하며 어떤 꽃을 꺼내들었고, 무잔은 그게 전설로만 나온 푸른 피 하나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부자는 곧바로 족수를 뻗어 그 푸른 피 하나를 뺏어왔고 그대로 그 꽃을 씹어먹어버렸죠. 그러자 엄청난 힘이 폭발하듯이 넘쳐댔고 이제 네 녀석은 고양이 앞에 쥐다 라고 하며 족수를 뻗어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선지 부자의 몸에서는 족수가 나오지 않았고 타마요는 씩 웃으며 말했죠. 푸른 피 하나는 사실 오니를 인간으로 되돌려주는 꽃, 요리치는 진정한 행복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오니가 아닌 인간으로서 살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정하게 보내는 것이 최고의 보물이라고 생각했기에 푸른 피 하나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이것은 꿈이라며 자신이 그런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렸냐며 절망했는데 그 순간 루피의 거무고 총난타가 날아와 무잔의 온몸을 가격했고 무잔은 그야말로 온몸의 뼈가 박살나 힘없이 죽게 되었죠. 그렇게 무잔 사냥단이 몰락하게 되고 푸른 피 하나의 정체를 알게 된 수많은 사냥들은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푸른 피 하나 찾기를 포기했고 비로소 대산적 시대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루피 역시 푸른 피 하나를 먹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인간이 되어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어차피 산정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녀석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낮에도 신나게 모험할 수 있으니 진정한 사정이 된 거라며 씩 웃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새로운 루피의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초창기의 루피의 모습으로만 전개하다 보니 지금의 원피스에서 나오는 루피의 모습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긴 서사가 필요할 것 같았기에 등장인물이 그리 많지 않은 김연의 칼날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